자, 선생님들 이제 지금부터 효의 이름을 좀 익혀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예전에는 양효가 기다란 짝대기 하나가 아니라 점점점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양 같은 경우에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가 되고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효의 이름을 붙일 때 양에는 숫자 9가 붙고요. 음에는 숫자 6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양효니까 왼쪽에 있는 거 당연히 9겠지. 91, 92, 93, 94, 95, 96 요렇게만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96이 아니라 상구로 바뀌고요. 91이 아니라 초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음효일 때도 마찬가지 첫 번째 건을 6, 1이 아니라 초 6이라고 하고 요거를 맨 끝에 있는 건 상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효의 이름을 붙일 때 1이나 6은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하나의 괴 자체가 독립되어 있고 완전한 하나의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하나는 초, 하나는 상. 그래서 한 그 세상에 처음과 맨 위를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안 바꿨으면 덜 헷갈렸을 텐데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요. 하나의 괴 자체가 이 독립된 것으로 완전한 소우주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초, 상하고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써서 붙이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괴를 배우시고 나면 그 괴 하나하나 제가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이제 그 접목시켜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걸 다 보고 나시면 아, 그래서 괴 하나가 독립된 우주라고 하는구나. 괴 하나가 한 편의 영화고 드라마였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효명을 익혀볼 텐데, 자,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초구죠. 자, 두 번째는 음효니까 6이 들어가서 6, 2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있는 것은 뭐라고 부를까요? 채팅창에 남겨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정답은 6, 3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 당연히 육사겠죠. 쉬운 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있는 건 양효니까 9가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자, 무엇일지 남겨볼까요? 아, 대동단결하야 9호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올려봅니다. 맨 끝에 있는 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어려운 거를 세상에 한 분도 틀리지 않고 빙고 상육이라고 했었죠. 야,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늘 주역 처음 배우시는 분들 맞아요? 와, 대박입니다. 야, 강사로서 뿌듯하네요. 강사 신나!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또 풀어봅니다. 자, 오른쪽 거 맨 아래는 초6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 낚이지 않으시고 9이라고! 아, 근데 왜 9일을 보는데 삼겹살 구이가 생각나는 걸까요? 아유, 갑자기 출출해지면서 네, 강의 끝나면 야식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9이라면 세 번째는 93, 네 번째는 94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뭐라고 부를까요? 오, 그렇습니다. 6, 5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난이도를 올려서 맨 마지막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상구라고 부릅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주역점을 이제 앞으로 보다 보면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까 상괴 8개, 하괴 8개. 그래서 8, 8, 64, 64괴가 있다라고 했는데 각각의 괴 안에는 초효부터 상효까지 6개의 효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64 곱하기 6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총 몇 개의 효사가 있는 것일까요? 하면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계산이 엄청 빠르시네요. 38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384개의 이 효사를 알아야 주역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리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4개의 이름을 한번 이제 붙여볼 텐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괴를 뽑아가지고 하실 때 내가 뽑은 이게 무슨 괴야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리딩을 하시니까. 자, 그런데 이 찾기 표를 보시면 색깔이 들어있죠. 자, 색깔은요, 길흉을 나타냅니다. 보라색은 대길, 파란색은 소길, 색깔 없는 거, 혹은 까만색은 평, 주황색은 소흉, 빨간색은 대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카드에 이렇게 색깔로 보라색, 파란색, 까만색, 그리고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길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대길개는요. 총 3개밖에 없고요. 소길개는 14개, 평은 30개, 소흉은 5개, 대흉은 12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왜 길한 건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제가 처음에 이거 길흉 했을 때 저는 따지고 싶더라고요. 해도 너무 하는구나. 어떻게 대기를 3개밖에 안 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역이 인생사를 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머 너무 좋아 죽겠어 하는 일은 사실 잘 없어요. 되려 힘들어 죽겠어. 아, 오늘은 소주 한잔 해야겠다. 이런 날은 많잖아요. 인생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길과 소길을 합치면 17개, 소흉과 대흉을 합쳐도 17개. 아하, 음량의 조화는 되더라. 인생사를 정말 너무너무 잘 담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 추가덱 버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기흉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대길, 소길, 평, 소흉, 대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표를 보시고 요 표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습니다. 자, 요 괴의 조합에서 내가 아침에 뽑은 괴가 도대체 무슨 괴인지 찾을 건데요. 자, 가운데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그어지는 한가운데 있는 그 줄을 보시면 자, 천 중복되죠. 택 중복되죠. 자, 바로 거기는요. 괴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중천건, 중택택, 중화리, 중뢰진 이렇게 그 두 개의 괴가 똑같은 게 겹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겹치지 않았을 경우에 자, 우리가 맨 아래서부터 괴를 이렇게 3개 만들고 하괴 또 효 3개가 모여서 상괴가 되는데 자, 표에서요. 찾으시는 겁니다. 자, 상괴라고 되어 있는 요건 지금 화잖아요. 여기에서 화를 찾고 하괴라고 되어 있는 이건 천이잖아요. 여기를 찾겠죠. 연결되는 곳 여기가 14번 화천 대유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번호와 괴 이름 뒤에 대유 이것까지는 어려우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표를 보시고 화천
까지만 찾으셔도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렇게 찾아내기만 하셔도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요 괴는 어떤 괴일까요? 와,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계와 상계를 찾아보시면 13번 천화동인 괴가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안정과 화합을 의미하는 이 괴는 자, 어떤 괴일까요? 오, 좋아요. 11번 지천태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요. 지금 상계와 하계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바뀌어져 있다면 어떤 괴가 될까요? 와,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시지? 그렇습니다. 12번 천지비괴가 되는 거죠. 자, 또 연습해 볼까요? 자, 임신을 의미하는 요 괴는 무엇일까요? 와, 이 속도를 보라! 놀랍습니다. 그렇죠. 3번 수레둔 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계와 하계가 바뀐다면 어떤 괴가 될까요? 와, 그렇죠. 40번 뇌수의 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을 의미하는 자, 요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63번 수화기재괴가 되죠. 자, 그런데 상계와 하계가 바뀌면 어떤 괴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화수미재괴가 됩니다. 와,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 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역계를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까 태극기에 건, 곤, 감, 리가 있다고 했었죠. 자, 우리가 어떤 괴를 얘기할 때 건괴, 곤괴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떤 괴를 의미하는지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소성괴로 되어 있는 8괴를 했었고 대성괴가 돼도 중천, 건괴가 있고 중지, 곤괴가 있고 중수, 간괴가 있고 중화, 리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수산 건괴도 있고요. 택수 곤괴도 있고요. 천택 리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괴를 외우실 때는 반드시 몇 번 괴인지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완전 엉뚱한 괴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곤괴, 건괴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괴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번호도 같이 외워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괴명 외우기 꿀팁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다들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1번 중천건, 2번 중지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64번까지 괴의 이름을 쫙 녹음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몇 분 걸리지 않아요. 한 3, 4분이면 충분히 녹음이 되거든요. 그걸 수시로 듣고 다니시는 겁니다. 차에서도 듣고 설거지할 때도 듣고 걸어갈 때도 듣고 계속 들으시면 어느 순간 번호만 딱 봐도 어떤 괴가 탁 나오는 날이 옵니다. 네, 그리고 운전하실 때 앞차의 차량 번호를 보시고
13번 천화동인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되는 날이 온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일부터 저랑 같이 주역 일진을 뽑으실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진을 뽑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피드백까지 하시다 보면 그 괴가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면서 익히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이거 꿀팁이라고 녹음해서 듣고 다니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제 목소리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아우, 소름이 끼쳐가지고요, 말이요. 아우, 제가 한번 해볼라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사인 제가 녹음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반응이 뜨거우면 보내드리고, 뜨겁지 않으면 안 보내드립니다. 뭐, 이게 뭐예요? 야, 선생님, 이거 뭡니까? 그런 기능이 있었군요. 이거 막 엄지척 올라오는.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하트까지. 와, 이런 재미가 있군요. 반응이 뜨거운 관계로. 네,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 계시고.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단톡방으로 제가 녹음한 걸 보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수시로 듣고 다니시면서 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외우는 것과 안 외우는 건 주역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어머 세상에 우리 선생님들 반응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강사 신나네요. 막 신나! 막 이러면서 막 더 드려야 될 것 같은. 에따!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 찾아보기 쉽게 그 표 있던 거 있잖아요. 제가 파일로 드릴 테니 그것도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선생님 복 받으시라고 막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역 64개 번호까지 외워 오실 거라 믿고 다음 진도 나갑니다.